때때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뒹굴뒹굴거리며 한간 휴식을 상상합니다. 휴식은 여유를 의미하고 그 휴식의 어뜸은 빈둥거리며 뒹구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648강입니다. 오늘은 뒹굴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뒹굴 원자입니다. 뒹굴 원자는 뒹굴다는 뜻이 있죠. 뒹굴다는 것은 누워서 이리저리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것도 뒹군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뒹굴 원자는 전역석자와 병부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역석자는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부절자는 몸을 구부린 모양입니다.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을 병부절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뒹굴 원자는 저녁에 몸을 구부리며 뒹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는 모양이 뒹군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몸을 뒹굴뒹굴 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뒹굴 원자입니다. 뒹굴 원자는 저녁에 몸을 구부리며 뒹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는 모양을 뒹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뒹굴 원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뒹굴 원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동산 원자입니다. 동산 원자는 동산을 의미하지요. 동산은 울타리를 쳐서 짐승이나 나무를 키우는 곳입니다. 이 동산 원자는 풀조변에 뒹굴 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식물이죠. 뒹굴 원자는 뒹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원자는 풀이 뒹구는 곳이 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산에서는 풀이 여기저기에 가득 자라죠. 그렇게 풀이 여기저기 가득 자라서 이리 누이고 저리 ヌ인 그 모양을 뒹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들이 곧게 자라기도 하지만 이쪽 저쪽으로 뻗쳐나가기도 합니다. 그 모양을 뒹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 원자는 이 동산에 풀이 뒹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산 원자는 풀이 뒹구는 것이 동산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산에는 풀이 여기저기서 가득 자라고 있는데 그 모양을 뒹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비원이 있습니다. 비원은 서울 창덕궁 북쪽 울안에 있는 최대 궁원입니다. 옛날에 임금의 소풍이나 산책지로 설계된 정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녹원도 있죠. 녹원은 사슴을 기르는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야원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원망할 원자입니다. 원망할 원자는 원망하다는 뜻이 있죠. 원망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망할 원자는 뒹굴 원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뒹굴 원자는 뒹군다는 뜻이 있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원망할 원자는 뒹구는 마음이 원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이 없어져서 빈둥거리며 놀 때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또는 하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망할 원자는 뒹구는 마음이 원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이 없어져서 빈둥거리며 놀 때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의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할 원자는 뒹구는 마음이 원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이 없어져서 또는 하는 일이 틀어져서 빈둥거리며 놀 때 원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보원이덕이 있습니다. 보원이덕은 원한이 있는 자에게 은덕으로서 갚는다는 뜻이죠. 안 갚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원망이나 원성이라 할 때도 원망할 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뒹굴 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완연할 원자입니다. 완연할 원자는 완연하다는 뜻이 있죠. 완연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연할 원자는 지붕면자와 뒹굴 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붕면자는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뒹굴 원자는 뒹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할 원자는 지붕 아래서 뒹굴면 완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살림이 풍족한 그 모양을 완연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뒹굴거리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도 살림이 풍족한 그 상황이 완연한 것입니다. 완연할 원자는 지붕 아래서 뒹굴면 완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고서도 빈둥빈둥 놀면서 살림이 풍족한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은 군세간대가 없이 순탄하고 원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완연도 있습니다. 완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한 것을 완연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아름다울 완자입니다. 아름다울 완자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고 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울 완자는 여자 여자와 완연할 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연할 완자는 완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완자는 여자가 완연하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아름답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칙은 있는 것이죠. 그 원칙이 바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아름답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아름다울 완자는 여자가 완연하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되면 아름답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완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숙은 아름답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또 완녀도 있습니다. 완녀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원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팔완자입니다. 팔완자는 팔이죠. 팔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팔완자는 달월자와 완연할 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달월자가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연할 원자는 완연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팔완자는 몸에서 완연한 게 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많은 지체들 중에 팔의 활동이 가장 뚜렷하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중에서 가장 활동이 뚜렷한 게 어딘가 팔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팔이 있는 것이죠. 그 팔의 활동을 완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 완자는 몸에서 완연한 게 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지체 중에서 팔의 활동이 가장 뚜렷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절치애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치애관은 이를 갈고 팔을 걷어 올린다는 뜻이죠. 이를 갈고 팔을 걷어붙이며 몹시 분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완력이나 완장이라 할 때도 팔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48강으로서 뒹굴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